이번 시간에는 우리 앱 및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및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이 있죠. 그런 앱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앱 및 기능이요. 자, 요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윈도우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설치, 제거, 기본값, 옵션, 기능하고 이렇게 있죠. 자, 이 앱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앱을 가져올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메뉴에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제한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유사한 앱이 있는 경우에 알림을 지원해 주겠다.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제공하지 않는 앱이요.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것만 쓰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가지고 올 위치를 선택할 때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선택적 기능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기능 추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설치된 기능하고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죠. 윈도우 거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을 추가를 시키거나 제거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추가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추가시킬 수 있게도 나옵니다. 여기 기능 추가라고 해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윈도우에 보게 되면 이런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한테 이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용량도 나오고 제거라는 버튼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제거가 되겠죠. 제거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윈도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내 컴퓨터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추가해서 얘를 지웠던 거를 다시 추가시켜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해당 앱을 실행을 시킬 때 그때 어떤 거를 선택되게 할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어떤 창이 뜨냐?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크롬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요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제거라고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뭐가 나타난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앱들이 전부 다 나오더라.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제거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복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설치할 앱을 가져올 그 위치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한 없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한 없음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이제 유사한 앱이 있을 때 그때 알림을 띄워주세요. 그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한 없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뭐를 띄워달라?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것만 내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그 안에 있는 앱들만 이제 설치하는 게 권장사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기능이요. 선택적 기능이라는 거는 윈도우 10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언어 팩이 됐든 아니면 필기 인식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어디에 있는 거다? 싹 다 윈도우에 포함된 거다. 윈도우 자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거를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삭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설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얘가 뭐냐?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돼 있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도스 창에서 해당 앱을 실행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이름을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패드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노트패드 S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 있죠. 어차피 노트패드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거를 끌래, 어떤 거를 킬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게 얘가 이제 켜진 걸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노트패드라고 요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때 지금 요 위에 있는 노트패드 얘는 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떤 걸로 실행할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창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각종 앱에 대해서 제거도 하고 변경도 하고 복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윈도우 10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앱이 됐든 기능이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쓸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앱 및 기능이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문제 내기 참 좋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음 중 앱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